자, 첫 번째입니다. 방정식입니다. 자, 이제 9장 방정식이 될 텐데 쭉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방정식이 뭐냐라는 거잖아. 결국에는 방정식은 어디에 들어가느냐면 등식에 해당하는 이 범주 안에 등식 안에 들어가는 게 방정식이다. 그러니까 등식이 뭐냐? 등식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등식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 방정식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 항등식이 있어요. 그럼 방정식은 도대체 뭐고 항등식은 도대체 뭐냐? 방정식은 뭐다? 등호를 성립하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것? x값 찾기가 목적이야. 얘가 x값 찾기가 목표가 되는 거고, 그리고 항등식 같은 경우에는 그 목표가 전혀 다르죠. 항상 등호가 성립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 구조를 맞춰줘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항등식이 되도록 항상 뭐가 성립하도록? 등호가 성립하도록 구조를 맞춰줘야 됩니다. 자, 뭐 이 관련된 문제를 풀지 안 풀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큰 틀은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됐지? 됐어? 자, 쉽게 얘기해서 이 얘기야. x제곱 마이너스 4는 제로래. ax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제로래. 됐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b 플러스 1이라고 할까? b 플러스 1이라고 합시다. 자, 얘는 x에 대한 항등식이고 x의 항등식이고 얘는 x의 방정식이래. 하는 얘기가 전혀 다르죠. 봐도 맞지? 전혀 달라요. 전혀 하늘이 다릅니다. 앞에 거는 뭐다? 방정식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를 구하면 되는 거고, 맞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얘는 뭐가 돼요? 항등식이죠. 여기 들어있는 이 x의 아무 값이 대입되더라도 이 등호가 성립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이 a 값이 0이 되면 되고, 그 다음 뒤에 있는 누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 더하기 1이 누가 되면 된다? 그렇죠. 0이 되도록 만들어줘야지 되는 거니까 성립하도록 구조 만들기가 이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끝이야. 자, 이제 그러면 첫 번째 첫 관문이 딱 뚫린 거야. 그러면 알겠어. x값 찾는 게 목표가 되는 방정식인데 방정식에서 이게 끝이 아니라 다양한 이론들이 등장하겠죠. 첫 번째 해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도 굉장히 강조를 좀 했습니다. 자, 해란입니다. 얘는 이 해란이 관련된 내용은 1차 방정식에서도 2차 방정식에서도 3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에서도 계속 쓰는 내용이니까 얘는 다 쓰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야. fx 이퀄 0. 딴 거 필요 없고요. 딱 한 가지만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fx 이퀄 0. 이 방정식의 해가 누가 될 때? 이 방정식의 해가 x 이퀄 알파가 될 때에 알파라고 했었을 때, 자, 이런 거야. f에, 자, 쉽게 예를 들어서 x 제곱 이퀄 0. 이 방정식의 해는 누가 될까요? 누가 될까요?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 두 번째, f에 2x 빼기 3 이퀄 0. 이 방정식의 해는 도대체 누가 될까요?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 알아야 되는데 근본 개념은 그거거든. 자, 해다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등호를 뭐라? 또 얘기하지만 성립. 얘기 지겹지만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등호를 성립하도록 만들어주는 x값이죠. x값을 찾는 게 목표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학교 시험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방정식의 이 전반적인 가장 큰 틀을 반영하는 문제니까 얘가 머릿속에는 있어야 됩니다. 자, 뭐가 돼야 된다고? 자, 여기 이 두 가지를 fx 이퀄 이 방정식의 해가 알파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만? 그렇죠. f 알파만 0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거야. 그 자격. 오케이? 그 자격을 갖는 거야. 됐죠? 자격 요건이 얘가 되는 거니까
이 등호를 성립하도록 하려면 F알파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F알파로 만들어 줘야지만 0이 됩니다. 관족하는 해 누가 되겠어? 루트 알파 마이너스 루트 알파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x 이꼴 뭐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알파가 이 방정식의 해가 되겠고, 자 얘는 자 같은 패턴 같은 맥락으로 얘를 뭐로 만들어주면 된다? 알파라고 살짝 적으세요. 그러면 이항시키고 2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알파 플러스 3을 2로 나눠주면 된다. 자 이게 첫 번째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다 됐죠? 다 됐어? 자 그 다음부터 한번 봅시다. 한번 봅시다. 이게 다 한 번씩 했었던 내용이래. 이거 한 번 했었던 내용이야. 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제 뭐가 거의 대부분 2차 방정식이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만 좀 생각해 봅시다.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볼 건데,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제로다. 단 2차 방정식이니까 0이 되지 않겠죠. 오케이? 자, 이 방정식의 해가 있어요. 자, 해가 있으면 여기 해가 두 가지가 등장하겠죠. 이렇게 두 가지가 등장할 거란 말이야. 해를 알파, 베타라고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주어지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가정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됐어? 자,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직접 가정하시면 됩니다. 됐어? 자, 주어질 수도 있고, 직접 가정할 수도 있어. 그러면 잘 들어봐봐. 해가 주어졌었을 때, 특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자 여기다 쭉 정리해 줄게. 첫 번째, 대입할 수 있고요. 근데 대입이다라는 거랑 엮어서 같이 해야 될 게 뭐냐, 저거에 관련된 식조작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대입과 함께 식조작을 한다는 얘기야. 대입과 함께 식조작을 한다는 얘기야.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인 큰 틀로 봐야지 문제를 다룰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가령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꼴 제로, 이 방정식의 해가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대입을 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입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어떠한 다항식, 그러니까 방정식마다 식조작들이 너무나 다양해요. 그걸 다 정리할 수는 없잖아. 오케이? 다 정리할 수 없으니까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는 뭐다? 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식이 만들어지겠죠. 뭐다?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이다. 이거 이꼴 제로다. 오케이? 그랬나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쌤, 그렇지. 여기서 할 수 있는 가장 많이 하는 우리가 행위를 한번 해볼게. 가장 많이 하는 거. 차수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차수를 어떻게 떨어뜨릴 수 있어.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 등장하잖아. 그러면 무조건입니다. 2차 방정식이 등장하면 2차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2차 방정식이 등장하면 2차는 없습니다. 1차 이하로 다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무조건 식을 1차 이하로 다 떨어뜨릴 수 있어요. 왜? 봐봐. 알파 제곱은 뭐가 되니까? 알파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그래서 차수를 낮춘다라는 표현에게는 차수를 낮추는데 얼마 이하로? 2차 이하. 2차 이하. 2차 이하. 맞네. 2차 이하. 그냥 2차 이하로 합시다. 3차 방정식은 몇 차 이하? 3차 이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2차보다 더 낮출 수 있어요. 2차보다 더 낮출 수. 1차 이하로 하는 게 좀 더 낫겠네요. 1차 이하로 합시다. 오케이? 됐어? 1차 이하로 낮출 수 있습니다. 차수 자체를. 자, 이런 식으로 낮출 수가 있다. 그다음 두 번째,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 알파로 나누면, 자 여기 들어있는 이 녀석을 뭐로 나눈다? 그렇죠. 알파라는 근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온다. 이걸 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 식조작도 경우에 따라서 많이 쓴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누는 거, 이 항에서 차수를 떨어뜨리는 거, 나누는 거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금처럼 굉장히 특별한 식이에요. 따라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과 그래서 뭐를 이용해 준다? 곱셈 공식을 이용해 주는 거야. 자, 곱셈 공식을 적용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다 어떻게 해준다는 얘기야? 그렇죠. 알파 플러스 1을 곱해준다는 얘기죠. 이런 식 조작도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이꼴 제로이기 때문에 좌측에 있는 식이 알파 세제곱 더하기 1이 되면서 이게 얼마가 된다? 제로가 될 거니까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오네. 저런 것들도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대입하에서 식 조작한다. 그리고 식 조작할 때 이 관계식 찾는 거 잊지 마시고 쌤 베타는 얘들아 같은 구조 아니겠니? 같은 구조잖아요. 오케이? 같은 구조니까 뭐만 문자의 차이만 있을 뿐 같은 구조라서 그냥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뭐다? 인수분해가 된다.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야.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겠어? 자, 봐. 알파를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0이 나오고 베타를 집어넣으면 0이 나오니까 저 식은 누구와 동일하다?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와 여기 최고차 계수 a라고 두시면 이렇게 되겠지? 얘랑 같아진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렇게 같아집니다. 자, 요거 제일 끝에 적는 거 이거 주의하시고 이거 주의하시고요. 자, 주의하시고 인수분해 할 수 있다. 라는 얘기. 자, 세 번째입니다. 뭐를 사용할 수 있느냐? 근이 주어지는데 근이 주어지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 줄 수 있어요. 자, 얘도 내가 싹 다 얘기해 줄 테니까 제발 알고 넘어가자 이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뭐를 알아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합 아셔야 되고요.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 근데 곱과 함께 뭘 보실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이것도 식 조작을 조금 보셔야 돼요. 얘도 꽤나 많이 나오는 거니까 합, 곱, 그 다음 또 뭐가 있겠어요? 차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나옵니다. 차 많이 나옵니다. 됐어요? 차까지 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합부터 조금 봅시다. 자, 위에 있는 걸 조금 적용을 하시면은 위에 있는 걸 조금 적용하시면 얘가 누구랑 동일해지느냐? x 제곱 빼기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x가 되는 거고 여기 알파 베타가 되는 거고 여기 a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전개하면 ax 제곱에 마이너스 a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x가 되고 a 알파 베타가 되는 건데 좌측과 우측에 뭐를 계수 비교를 해줬을 때 여기 있는 요 값이 누가 된다? b가 되겠고 요 값이 누가 된다? c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근거 계수의 관계가 탄생하는 거야. 오케이? 됐지? 저기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합이 얼마가 되는데?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곱이 얼마가 된다고? 곱 자체가 여기는 요 값이 알파 베타의 곱이랑 동일하겠죠. 그래서 a분의 c가 됩니다. 이까지 됐어요? 이까지 됐죠? 다 이해됐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개 더 봅시다. 차입니다. 두 분의 차는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근의 공식을 돌리면 2a분의 기억나죠? 마이너스 b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니까 자, 두 분의 차를 우리가 조금 본다라면 플러스인 거 마이너스인 것만 차이가 날 뿐이지 마이너스 b가 들어있는 이 같은 녀석은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네, 이렇게 하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야. 마이너스에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야. 오케이? 이걸 빼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차는 얘들아 2랑 3의 차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오케이? 2랑 3을 빼가지고 뺀 다음에 절대값 씌워주면 되지. 그래서 뭐 해주면 된다? 얘를 절대값 씌워주면 된다는 얘기니까 두 분의 차는 뭐야? 이렇게 적었습니다. 절대값 a분의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데 우리가 앞서서 배웠듯이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가 되는데요? 판별식이잖아요. 그래서 절대값 a분의 루트 d가 됩니다. 잘했죠? 여기까지 해야 되시죠? 여기까지 해야 돼요? 됐죠? 다 알고 다 알겠죠? 자, 이까지 적을 수가 있어요. 식 조작하고 됐지?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생각보다 모르는데 이거를 이제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조금씩 있고 하니까 자 일단 뭐 이만큼 쭉 다 진행을 해가지고 조금 알아두시면 된다는 얘기고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들을 할 때 조금 더 가볼게요. 그래 근과 계수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조금 더 이제 난이도가 높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해줬어. 얘 같은 경우에도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제로가 있어요. 제로가 있는데 이 방정식에 해가 알파랑 베타라고 되는 거야. 알파와 베타가 되는 거야. 근데 자, 이 수식의 형태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ax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 이퀄 제로가 될 때 계수의 중간에 부호가 1차항의 계수의 부호만 딱 바뀔 때 저기에서 부호는 그는 어떻게 변하느냐.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이게 아니라 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번에는 cx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a a, b, c 순이었는데 c, b, a 순으로 바뀌었을 때 해는 어떤 타입으로 변하는지. 마지막으로 cx 제곱에 마이너스 bx 플러스 a 이퀄 제로로 변했을 때는 어떻게 변하는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싹 다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해 두시면 된다는 얘기인데 자 봅시다.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됩니다. 알파 베타가 되고요. 뭐야? 뭔 소리야?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 되고요. 끝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이 되더라. 그래서 자 이러한 형태가 등장했었을 때 자 얘가 해로 주어지면은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더라. 오케이? 잘했나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한번 해볼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가봅시다.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퀄 제로 하고 봅시다. 이 방정식의 해가 얼마가 될 거냐면 당연히 다 아시죠? 얼마가 되는데 마이너스 1이랑 3이 되겠지. 오케이? 한번 보자고. 마이너스 3x 제곱이야. 마이너스 3x 제곱이야.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2x고 플러스 1 이퀄 제로가 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방정식의 해는 도대체 누구냐? 마이너스 1이랑 3분의 1이 되겠지. 뭐를 보고? 그렇죠. 계수의 흐름을 보고 여기 마이너스 3이 제일 앞으로 왔고요. 마이너스 1은 그냥 마이너스 2 그대로고 여기 뒤에 있는 거 1을 보고 쭉.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정리가 되어 있으면 감지를 해낼 텐데 아니면 감지를 못 해내는 경우도 좀 덜어 있으니까. 오케이? 자 이거는 계속 쓰는 겁니다. 다 아는 내용이야.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머릿속에 다 좀 집어넣어야 돼. 왜 그런지는 이제 엮어서 내가 좀 설명을 줄게. 자, 네 번째입니다. 같은 구조의 등식이 있어요. 같은 구조의 등식이 있을 거고
자, 이거는 뭐 다섯 번째 내용이랑도 연결이 되는 거니까 같은 구조의 등식입니다. 잘 보세요 이제.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또 자. 이거 니들 나중에 또 들을 거야. 뭐 나중에 또 들을 거니까 상관은 없는데 나중에 또 들어도 돼. 나중에 또 들어도. 자 여기 볼게. a제곱 마이너스 a 빼기 5는 제로가 있어요. 오케이? 그럼 두 번째 b제곱 마이너스 b 빼기 5가 제로가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야. 자, 저렇게 나오는 거야. 저렇게 나오는데 얘들아 a 플러스 b가 얼마인지 알겠어? 라는 건 첫 번째 물음. 그 다음에 ab가 얼마인지 알겠어? 라는 물음이 있는데 a 플러스 b가 얼마다? a 플러스 b가 얼마다? ab가 얼마다? 이게 이제 이 수업을 듣잖아. 그럼 이제부터는 1초 만에 나와요. 1초가 아니라 0.5초 만에 나올 거야. 0.5초 만에. 0.5초 만에 바로 나올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친구가 있어. 이 친구 이제 어떤 친구야? 그렇죠. 고마워해야 될 친구. 방법 1입니다. 잘 보세요. 보통 해설은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보통 해설은 왜? 그래야지 해설 자체는 배경 지식이 많이 없는 친구들도 알아볼 수 있는 해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봅니다. 방법 1입니다. 여기가 1번식이고 얘가 2번식이야. 간단하게만 줄게. 1번식에서 2번식을 빼는 거야. 한 번은 1번식과 2번식을 더할 거예요. 자, 1번식과 2번식을 더해봅시다. 또는 빼봅시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하나 마이너스에 a 얼마가 된다? 플러스 아이씨 뭐야 이거 이걸 제로야. 됐어? 됐죠? 나 가끔씩 이제 혼잣말 할 때가 있어. 이렇게 혼잣말 할 때가 있어. 그러면 막 내신반 하는 애들은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그런 애들도 아이씨 뭐야 하면 내 혼잣말 하잖아. 그러면 놀라가지고 잠에서 깨는 친구들도 있긴 하던데 좀 더 강하게 얘기해야 됐었어. 자 해볼게. 이거 뭐 할 수 있어요? 없앨 수 있겠지? 오케이? 없앨 수 있습니다. 자 A랑 B랑 뭐 다르다라고 둡시다. A랑 B랑 다르다라고 일단 둡시다. 자 A랑 B랑 일단 다르다라고 둘게요. 그러면 없애면 되겠죠? 없애면 됩니다. 이렇게 쭉 없애면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얼마다? 제로다. 따라서 A 플러스 B는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여기까지 됐어요? 나왔지? 됐어? 자, 약분할 수 있잖아. 약분하면 되잖아. 인수분해 되잖아.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더해줍니다. 더해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마이너스 A 더하기 B고 마이너스 10이고 이거 이꼴 제로가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B가 1이라서 여기다가 1을 딱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1을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온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가 나오나요? 넘겨주고 계산해 주시면 그 결과가 이렇게 등장하겠네. 11이 나오겠죠. 오케이? 10끼리 그냥 더했어요. 자 이제 봅시다. 그러면 누가 어떤 결과가 나왔으니까 얘랑 얘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뭐 a 플러스 b를 제곱하고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하고요. 여기서 누구로 나눠주면 2로 나눠주면 누가 나온다? ab가 나오는 거니까 자 집어넣으면 1이고요.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1이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고 그 결과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5야. 보통 해설지에는 이렇게 많이 풀리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수업을 배우는 목적은 그냥 결국 학교 가서 성적 잘 받는 거잖아. 성적을 잘 받으려면 어느 정도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몇 가지 테크닉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 자 봅시다.
해볼게요. 이거는 원래 우리가 이렇게 풀지는 않을 거야. 방법입니다. 자, 보여줄게. 내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0.5초라고 그랬지. 보자마자 바로 한다 그랬지. 바로 봅시다. 개념이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 얘를 뭐로 볼 수가 있느냐? 같은 구조의 등식이 나오면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방정식이 또 방정식이 발산이 돼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얘를 딱 보잖아요. 아,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이꼴 제곱. 이 방정식의 해가 ab네 라고 저 발상이 떠올라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왜? 이 방정식에서 해가 ab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성립하니까. a를 집어넣으면 성립하고 b를 집어넣으면 성립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아, 그 말이구나. 맞죠? 이게 성립한다라는 얘기는 방정식의 해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끝났잖아. a 플러스 b 얼마? 1. ab가 얼마? 마이너스 5. 바로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남들은 다 이렇게 사용하는데 본인은 이렇게 할까봐. 그래서 이 식조작을 그냥 그래 식조작 자체에 뭔가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서 이렇게 풀면 상관은 없겠지만 실전에서 만약에 단순히 이것만 알면 되는 상황이라면 이게 훨씬 더 낫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뭘 떠올려야 된다? 같은 구조의 등식이 등장하면 방정식을 떠올려서 방정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잘했어요. 자, 충분히 가르쳐 준 거라고 봐.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자, a 제곱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2 더하기 5가 있어요. 오케이? 이거 하나 있습니다. b 제곱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2 플러스 5 이꼴 제로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등장했네. 자,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뭐냐? 자,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가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됐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자, 얘를 보잖아요. 얘를 보면 떠올라야지. 이제는 떠올라야지. 어떤 게 떠올라?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맞는 거야. x 제곱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2 더하기 5 이꼴 제로. 이 방정식의 해가 a입니다. 라고 하지만 얘가 틀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 이건 무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분모에 미지수가 있으니까 얘는 분수식이고 이런 분수식은 우리 앞으로 배우지조차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얘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왜? 맞기는 하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가 뭔가 쓸 수 있는 방정식 이론이 없으니까 이쪽으로는 가지 않는단 말이야. 그 대신에 어디로 간다?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야. 어느 쪽으로 가느냐? x제곱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5 이꼴 제로. 이 방정식의 해로 간다는 얘기예요. 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래야지만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얼마? 2다라는 거랑 ab가 얼마가 된다는 거야. ab 자체가 여기에서 ab분의 1이 얼마가 된다? 5다라는 걸 쓸 수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까지 됐죠? 이까지 됐을 거라고 봐. 잘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정리를 좀 해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있는 거 요거 보이죠? 이렇게 이 방정식의 해가 누가 된다? 해가 a분의 1이랑 b분의 1이 된다. 오케이? 잘했어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자, 그렇다면 이제 요거를 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라는 거잖아. 얘는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잖아. 잘 보세요. 이제 특히 이제 이게 이런 생각도 괜찮아. 여기서 내가 어떤 부분들을
쓸 수가 있느냐면 어디 있어? 곱할 때 식조작을 조금 한다라고 했죠. 식조작을 조금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식조작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곱이잖아요. 아, 얘는 b분의 1은 얼마가 된다? 5a가 되지. 이런 식으로 식조작을 한다. 이거 식조작하면 뭔데? 그렇지. 분모에 있었던 녀석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분모에 있는 녀석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끌어올려 봅시다. a분의 1은 누구랑 똑같다? 5b랑 같습니다. b분의 1은 누구랑 똑같어요? 5a랑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를 5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진짜 얘들아 좋은 기회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 니들이 충분히 방정식에서 디벨롭 할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시 오겠죠. 또 다시 옵니다.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시 하면 되잖아. 다시 하면 되니까. 됐지?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야. 이까지 이해돼요? 이까지 이해되시죠? 이해돼요? 왜 그렇죠?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하지. b 곱하기 a분의 1이고 a 곱하기 b분의 1인데 b분의 1은 누구랑 동일하다? 5a랑 동일하다. 그래서 5a 제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 마찬가지 같은 구조기 때문에 a분의 1은 누가 된다? 그렇죠. a분의 1은 5b가 됩니다. 자, a분의 1이 5b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 식이 됩니다. 다 됐어요? 이까 됐어? 자, 또 가봅시다. 쌤, 그럼 봐. 이제 여기에서 뭐를 좀 생각을 해줄 수 있느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어떻게 하면 되는데? 라는 건데 우리 많이 했잖아요. 얘는 a 플러스 b를 제곱하고요. 맞죠? 2ab를 빼주면 되겠네. 이거 숱하게 많이 했잖아. 맞죠? 그러면 a 플러스 b는 어떻게 구하는데? 그렇지. 이 두 가지 재료로 포함된다는 얘기야. 포함되는 상황이니까 ab 나왔죠? ab 얼마나 된다? 그냥 5분의 1이죠. 오케이? AB 5분의 1입니다. 산수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이제 우리의 어떤 특정한 수식의 값을 구한다는 얘기야. 답을 내는 거에 거기에 내는 것보다는 그냥 흐름을 보셔야 돼. 전반적으로.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AB를 곱해주면 되겠죠. AB를 곱해줍시다. AB 곱해줍시다. 여기다가 뭐를 곱해준다? 내 생각을 여기다 적어놓는 거야. 나는 AB를 곱할 거야. AB 곱하면 여기 얼마 돼요? B 되죠. AB 곱하면 여기 얼마 돼요? A죠. 그걸 그냥 순서를 바꿔서 A 플러스 B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고 얘가 얼마가 된다? 2AB라고 적어줄 수 있으니까 AB는 분명히 아까 전에 5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5분의 2가 될 거고 5분의 1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값이 또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렇게 여기 있는 이 값이 5분의 2가 되더라. 자, 다시 봅시다. 우리는 그래도 좀 어마어마한 걸 그래도 배웠어요. 같은 구조의 등식이 나온다? 그러면 뭐를 해준다? 그렇죠. 방정식을 만들어낸다. 방정식을 발상해낸다라는 얘기야. 자, 어떤 방정식인지는 충분히 얘기했었을 거라고 봐요. A, B를 해로 가지는 거고 얘가 첫 번째 이그샘플이고 두 번째 이그샘플이 여기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의 해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 방식 조작을 좀 해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실수 없이 해줄 수 있다. 이 얘기야. 오케이? 다 됐나요? 자, 전반적인 얘기는 다 해줬고요. 중요하니까 해주라고 했지. 중요하니까 해주는 거고. 자, 여기다가 살짝만 적어볼게. 자, 이제 어느 정도 같은 구조의 등식이 나왔으면 같은 구조의 등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뭔가 식조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자, 이제 요것마고 좀 쉴 거예요. 요것마고 쉴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이게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수업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 번 반복하잖아. 그러면 보는 시야가 조금씩 넓어진다니까. 조금씩 넓어져. 예전에 이거 설명했을 때 다 잤거든. 좀 잤어요. 반은 잤어. 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니까. 자, 저기부터 해볼게요. 여기서 이게 왜 이러한 형태로 변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대입합시다. 해가 된다 그랬으니까 대입해서 좀 적어볼게요. 자, 대입하면 A 알파 제곱 되겠고, 자, A 알파 제곱 되겠고, B 알파 되겠고, 더하기 C 이꼴 제로야. 오케이?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자, 베타도 동일할 거기 때문에 베타는 별도로 안 적을게. 베타는 별도로 안 적는데, 자, 여기다가 내가 알파 제곱을 나눠줍니다. 알파 제곱을 나눠줍니다. 왜? 등식이니까. 알파 베타가 0이 아니다라면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닙니다. 얘도 0이 아니고요. 얘도 0이 아니겠죠. 일단 이런 상황에서 자, 알파 제곱으로 나눠줍니다. 나누려면 어차피 0이 아니다라는 가정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나눠줍니다. 그러면 C 곱하기 알파 제곱분의 1입니다. B 알파분의 1입니다. 끝에 A 이꼴 제로다라고 적어줄 수 있겠지요. 오케이? 이까지 적어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해줄 거냐면, 자, 이렇게 좀 적어볼게. 잘 보세요. 이제 잘 보세요. 여기서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조금 힘들 텐데, 자, 여기서 이해 한번 해볼게. 이해 한번 시켜드릴게. 내가 뭘 할 거냐? 목표는 이거예요. 얘로부터 얘를 이끌어내는 방식이에요. 오케이? 이거는 그냥 생략할게. 그냥 생략할 거니까. 자, 저렇게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라는 건데, 봐. 이게 2차니까 C에 2차라서 마이너스 알파분의 1에 제곱을 해도 20과 20이 같아요, 달라요? 같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같지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좀 적어볼게. 마이너스를 이렇게 딱 적고 여기다가 b를 적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을 딱 적을 거예요. 그럼 20과 20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같아요. 그리고 끝에 더하기 a를 붙이고 이거 이꼴 제로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 됐어? 근데 자, 베타에도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할 거 아니야? 그러면 같은 게 또 나옵니다. C의 뭐의 제곱에 마이너스 B의 뭐의 제곱에 더하기 A 이꼴 제로고 이쪽 부분이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이 되고 되는 거야.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뭘 만들었느냐? 하나의 어떠한 관계식, 등식으로부터 뭔가 식조작을 해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데 이제 눈에 띄겠지. 같은 구조의 등식이 보이면 맞죠? 그걸 바탕으로 뭘 만들어낼 수 있다.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이해되시죠? 왜 저렇게 되는지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이해는 하셔야 돼. 그리고 얘를 여러 번 보면 이제 납득하겠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자, 이제 조금 쉬었다가 문제 살짝 풀고 다음 이론으로 좀 넘어갑시다. 좀 쉬어봅시다.